다시. 이렇게 평행이론에 의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링컨과 케네디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과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독재자의 운명을 반복한 두 사람이 있죠. 세계 정복의 야심가고 독재가로 유명하고 나폴레옹과 히틀러, 이 두 사람인데요. 이들은 100년을 주기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129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삶에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이 굉장히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 자, 평행이론 지지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뭐가 있냐? 일단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프랑스 혁명 아시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는 1789년이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나치스당의 결성을 결심한 독일 혁명은 1918년이에요. 129년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과 독일 혁명 모두 다 굉장히 압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고요. 이후 각각 재정을 폐지하게 되고 민주주의 국가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의 처음에 어떤 그 시발점은 좀 비슷했어요. 자,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게 1799년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10년 후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0년 후인데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당이 독일의 의회에 등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해가 1928년, 또 정확하게 129년의 차이가 나게 되죠. 1804년 34세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29년 후 1933년 히틀러는 총통이 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각각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서 최연소로 국가의 원수가 되게 되죠. 나폴레옹은요, 1806년 그 라인 동맹의 보호자가 독일과의 싸움을 유발하게 되고요. 129년 후 1935년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법을 저정하게 되면서 독일의 유태인 인권을 박탈하게 돼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그들에게는 역사상으로 중요했던 시점인데 그 중요했던 시점들이 다 129년을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사건은 특정 민족과의 충돌이 시작되기 시작한 점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 불만이 있어서 시작된 혁명이었는데 그게 점차 어떤 한 민족들과의 충돌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1812년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도 러시아를 침공하게 돼요. 그게 1941년, 정확하게 129년 후죠.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이 러시아 침공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일단 이 두 리더 다 러시아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병력 절반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쟁들이 계속 승전보를 울렸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 침공, 두 리더 다 이걸로 인해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쇠퇴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침공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큰 패배를 맛보았고요. 패망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폴레옹도 1812년 이후에 그렇게 똑같은 신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 뭐 침공을 한 연수는 같을 수 있어. 그런데 침공을 시작한 날이 6월 22일,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봤어요. 자, 나폴레옹은 왜 소련한테 졌을까? 왜 히틀러는 러시아한테 졌을까? 일단 소련의 추위를 감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조기에 소련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당시 침공을 했던 1812년과 1941년은요. 그 세기 동안 가장 추운 해였고요. 겨울이 가장 빨리 닥친 해였어요. 그래서 겨울 전투에 대비를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추위가 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이 129년을 주기로 그렇게 추웠던 것도 어떻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러시아 소련에서 후퇴하게 될 때는 영하 38도까지 떨어진 날씨였다고 해요. 자, 나폴레옹은 1815년 워터루 싸움에서 패배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 나폴레옹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29년 후 히틀러도 1944년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상륙하게 되는 게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거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정권의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129년 차이가 나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이게 이 평행 이론인 게 참 황당하고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129년이라는 주기가 너무 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129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삶을 산 느낌이 나는 거죠. 또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나폴레옹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해요. 뭔가 느꼈던 걸까요? 자, 나폴레옹과 히틀러는요, 이 외에도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리더들인데요.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게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병력을 좀 총알바지로 사용했다는 것에 둘 다 똑같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것에서도 공통적으로 비난받는 부분이죠. 두 사람 모두 유럽 출신 사람들이고요. 세계 재패를 꿈꿨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요. 두 사람의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둘 다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던 건 다들 아는 이야기고 히틀러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히틀러는 독일 출신이잖아요. 게르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원래 키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세계 예언자라고 불리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나폴레옹의 출현을 예견을 했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을 제1의 반기독교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반기독교적이라는 건 노스트라다무스가 살고 있는 시절은 굉장히 종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는 이들은 다 반기독교적이라고 평가했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종교적으로만 여러분이 하실 건 아니에요. 그냥 선과 악이 기독교적이냐 안 기독교적이냐라고 나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를 제1의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히틀러에 대해서도 예견을 했었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는 제2의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은요. 나폴레옹은 1821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요, 이 베를린의 한 벙커에 숨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살했다 또는 도망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평행 이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아르헨티나의 마르델 플라타 근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설이 맞다면, 그 연대 차이도 129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될까?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반박자들의 이론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뭐가 틀렸다 아니다를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평행 이론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뭔가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잘난 리더였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기보다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밑에 있는 부관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나폴레옹의 본인의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히틀러의 그 전집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에 나오는 부관들은 뭐 괴링, 헤스, 괴벨스, 드니츠, 룸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히틀러는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네 사람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리더십을 또 그 리딩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리로 왔을 때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이니까 멸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간 좀 분도 있었고 그거를 막 감수를 하면서 공부를 한 배경 때문에 약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혁명적인 사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이건 보호돼야 돼. 일반인들은 중요해. 막 박애, 막 평등, 혁명 막 이런 거를 막 전 세계에 전파해야 돼. 막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틀러는 달라요. 히틀러는 이런 혁명적인 부분이라기보단 독일을 사랑해. 난 독일이 최고의 나라야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민족주의자야. 그런데 유태인 나빠. 공산주의자는 나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한 거죠.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 난 독일인이고 넌 유태인이야. 내가 더 우월해. 그리고 이 세상엔 나처럼 우수한 민족이 있고 너처럼 열등한 민족이 있어. 최고 잘난 민족은 나처럼 게르만족이고 라틴족 애들, 그러니까 라틴족이 어디냐면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 이쪽 분들, 라틴족은 다 게을르고 또 슬라브족은 더러워. 저 슬라브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민족? 얘네들은 다 되게 열등한 민족들이야. 흑인은 인류 역사상 부끄러움이야. 근데 가장 질이 낮은 민족은 누군 줄 알아? 유태인하고 집시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막 인종 멸종에 막 인류 멸종에 막 피해 학살을 막 여기서 했었죠. 실제로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죽이게 됩니다.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상 차이가 큰 거예요. 독재자이긴 했지만. 그쵸. 게다가요, 나폴레옹은 여러분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편찬하게 돼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 나폴레옹 법전을 모방하게 됐어요. 게다가 의무 교육제도라는 걸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재정비해요. 운하하고 도로를 만들어내고요. 낡아 빠지고 사람들한테 평등하지 않은 제도를 폐지하고 막 개혁을 이뤄요. 혁명가적인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히틀러는 서적을 불태웠어요.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해서 서적을 불태우고 유태인을 죽이고 또 어린 소년들에게 그 사상 교육 같은 걸 하려고 이제 제복을 입히게 되는 거죠. 달라요. 두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평행 이론 또한 여전히 129년이라는 시기를 가지고 계속됐다는 것도 팩트예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될 텐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일 뿐이니까.